법인이 이익이 많이 나서 현금 보유가 늘어나면 나중에 창고나 신설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동산은 창고나 공장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언젠가는 공장을 지을 건데 라고 하지만 상속계 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공장을 짓지 않았으면 사업무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사업무관 자산은 승계대상 자산에서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도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은 가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가압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재산을 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세율로 신고하였는데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가 아닌 일반 상속이나 증여로 결정되어 엄청난 세금을 통지받으면 당황스럽겠죠. 사업무관 자산은 사업용 자산과 구분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매우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사업무관 과다현금과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 예규와 판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가압을 승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있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 의미일 텐데 첫 번째는 사업무관 자산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무관 자산도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업용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사업무관 자산이란 표현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인이 이익이 많이 나서 현금 보유가 늘어나면 나중에 창고나 신설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동산은 창고나 공장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언젠가는 공장을 지을 건데 라고 하지만 상속계 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공장을 짓지 않았으면 사업무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압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사업무관 자산은 승계대상 자산에서 배제됩니다. 사업무관 자산은 상증법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나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와 남에게 빌려준 임대부동산은 사업용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지요.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자회사나 가족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도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는 회사는 이를 정리한 후에 가압승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상품은 모두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투자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거나 자산을 매각한 자산처분이익이 있더라도 3개월 이내에 금융상품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이나 이자가 거의 없는 예적금 정도겠지요. 회사는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보면 안 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규나 판례를 통해 과세당국이 금융상품을 사업무관 자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은
우선적으로 사업무관 자산으로 판단한 후 다른 조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요구불 예금인지의 여부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통상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이 있는데 예금자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정기적금이나 예금, 펀드 등의 투자상품 등은 1차적으로 사업무관 자산이 되겠지요. 결국 현금을 금고에 둘 수 없으니 금융회사에 예탁하되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계좌만 보유하라는 말이 됩니다. 가업승계를 하려면 이자소득, 투자수익은 포기해야 하는 셈이지요.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도 사업무관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되어 과다현금 보유로 판단되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이자수익, 투자수익도 포기하고 과다현금도 보유하면 안되니 운전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계나 설비에 투자해야 하나 봅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입니다.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통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그 상품에서 급여와 상여 등 보수를 지급하고 거래처 매입금액을 지급하면 영업에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가 되고 피상속인인 대표이사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을 사업무관 자산이라고 하여 가압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사례입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보험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 과다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어 영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보험의 만기가 5년 내지 10년인 점을 볼 때 사업자금이 아닌 장기자금 운용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보험을 가압상속 공제대상 자산에서 배제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후에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피보험자의 퇴직금 지급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지요. 이 업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년 12월 2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목적은 건설자재의 비축자금, 건설용 기계장비의 구입 및 노후장비 보수자금, 노임 지급자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대출받은 후 이틀 뒤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5개월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법인의 주식은 가압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받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회사는 1년 전 가입한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같은 날 건설공제조합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과세당국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하여 가압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에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이 금융상품을 1년 이상 가입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운용으로 보기 어렵고 펀드 성격의 수익증권으로 자금 운용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 목적인 건설자재의 비축자금, 장비의 구입, 노임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에 금융상품을 회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받아 노임을 지급하는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여 보험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7개의 금융상품 중 회사의 영업 및 경영활동에 사용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 자산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처로부터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본예금은 거래처에 대한 어음결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법원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이 넘는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자금이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장비 구입, 공장 개보수 및 신축, 거래처 지급 등 명확하게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판례가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법 문구보다는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했는지의 실질을 판단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이 이익을 내고 3개월 이내에 요구불 예금에만 예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3개월이 넘는 중장기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과다현금 보유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사업무관 자산 중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